SH와 LH 매입 임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신축 매입 임대를 매입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태고, 발표를 넘어서 이제 공언을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빌라의 국유화, 이제 빌라가 이제 똥값이 된다, 막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저는 정반대, 180도 반대다는 얘기 오늘 해드릴 건데, 누구 말이 맞을지는 한 3년 안에는 판가름 날 것 같아요. 지금 드리는 말이 현장과 시장에서 드러난 데까지는 빠르면 2년,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정반대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가에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에 퍼즐을 좀 맞춘 게 있어요. 지금 정부와 서울시, LH, SH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정책이 성공했을 때, 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은 이거예요. 정부와 서울시의 매입 임대주택 사업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개발업자 민간에서 지으면 그거를 매입해서 서민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임대 주는 거예요. SH와 LH는 쉬운 말로 매수자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업자분들이 매도자라고 보시면 되고, 매입해서 임대 주는 거기 때문에 매입 임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수량이에요. 유례가 없어요. 그러면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정말 이 공언한 이 매입 임대 사업이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공한다면은 빌라 급등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지금 이 빌라 국유화 얘기하고 있고, 이 빌라 투자 상품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의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제 생각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저는 첫 집이 빌라였고, 그 첫 집을 마련한 지 지금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빌라를 많이 겪어왔고, 지금은 빌라를 짓고 개발하는 공급업자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라면은, 제가 볼 땐 이 정책이 성공한다라면은 빌라 급등합니다. 두 번째,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냐? 빌라 상승합니다. 급등과 상승이요. 빌라 하락이요? 안 나와. 이게 제가 드리는 오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결론을 도달하기까지 어떠한 상황들을 제가 봤고, 지금부터 왜 이러한 전망을 하는지, 왜 예견을 하는지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정황들을 하나씩 볼게요. 8월 8일에 나온 것부터 볼게요. 원래는 2017년도 정책부터 봐야 돼요. 전 정부 정책부터 제가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1시간 내에 안 끝나요. 그래서 8월 8일 정책부터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기회가 되면 멤버십에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올려드릴 생각도 있어요. 88 대책이라고 8월 8일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것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요거부터 볼게요.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면서 좀 봐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공공 신축 매입 2년간 11만 호에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빌라 같은 것들을 누가 신축을 하면 그것을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서민들에게 이제 되게 싸게 주는 게 아까 신축 매입입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의 경우에는 무제한 매입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정책에서 여야 할 것 없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관 따질 것 없이 정책 문서에 표현하는 정형화된 수식어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이 대국민 정책 발표에 사용하는 일은 저는 처음 봐요. 거의 없어요가 아니라 처음 봅니다. 그렇다면 오죽 상황이 무언가 이렇게 무제한 매입이라고 할 정도로 어떠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또 제가 뒤에 자료로 다 통계 자료로 보여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죠. 신축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다 살게. 그래서 우리 서민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 줄게. 그런데 서울시 너는 내가 무제한으로 사줄게. 서울시만큼은. 이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두 줄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막 지어줘. 우리가 다 살게. 무제한으로 사줄게. 서민분들 기다리세요. 임대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사줄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자, 그러면서 지금 빌라 얘기잖아요. SH랑 LH 매입 임대는 거의 빌라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비아파트 얘기입니다. 그거 막 사서 싸게 줄게. 지금 이제 아파트 얘기 여기 지금 나오는데 잠깐 볼게요.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 정비사업이라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와 연관되는 사업이잖아요. 판이 좀 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맞췄다는 퍼즐이 판이 좀 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정비사업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근데 요새 지금 뉴스 보시면 또 이게 정책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 나와요. 정비사업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 여러분 이거 사실 다 23년도 12월 달 대전망 때 다 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비사업 그때 작년 말만 해도 많은 자칭 전문가분들께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다 끝났다. 이거 공사비 올라버렸고 사업성 없다. 투자하면 안 된다. 뉴스 한번 찾아보시죠. 작년 12월 달 뉴스 쏟아집니다.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죠. 작년 12월 달 영상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정부와 서울시에서 이 정비사업이 무너지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온갖 사탕을 다 던질 거다. 왜? 재개발 조합원들 배불러 주려고요? 재건축 조합원분들 배불려 주려고요? 아니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 투기꾼들 해봤자 그들이 사익 추구를 하든 말든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무슨 수로 아파트 지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 온 서울 시민들과 맨날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서울 집값 안정화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서울 집값 안정을 시킬 수 있습니까? 서울의 집값 안정을 시키기 위해선 서울에 집이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서울에 집을 짓기 위해선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중단된 상태에서 집값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온갖 걸 주겠다. 줄 것이다라고 전망했었죠. 지금 보십시오. 이거 외에도 온갖 용적률 혜택, 그 다음에 뭐 나오고 있죠? 조합원들 공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되기 어렵다 보니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용적률 올려줘. 그 다음에 분양가도 좀 자율성을 줘.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쇼킹한 얘기 나왔죠. 이 88 대책에도 써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임대아파트 좀 덜 짓게 해줄게. 법에 최소한 얼마큼 이상 지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덜 짓게 해줄게. 오케이? 여러분 뭐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지어봐. 신축 매입인데 다 사줄게라고 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짓는 거 좀 부담되시죠? 덜 지으세요. 이러고 있어. 웃기지 않습니까? 이 판을 잘 보셔야 돼, 지금 여러분. 이 흘러가는 판을. 저는 지금 팩트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뭐 주관 개입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현재. 사실만 전달하고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 뭐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정비사업이 이 기간이 단축된다는 말은 뭘 뜻하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빨리 돼. 빨리 되면은 마지막 단계, 공사 직전에 뭘 합니까? 철거하기 직전에 뭘 합니까? 2주. 2주가 빨리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2주는 뭘 촉발합니까?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단기간에 뭐 길어봤자 2주 기간 통상적으로 3, 4개월이면 많이 나가시고 소수 남는 분들은 뭐 1년 이상 끌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6개월 이내 특히 3, 4개월에 굉장히 많은 이주가 나옵니다. 그분들 어디 나가십니까? 어디 멀리 가려고 하십니까? 다들 주변으로 가려고 하고요. 재건축 이주는 대체적으로 아파트 대체를 찾아요. 근데 재개발 이주는 아파트를 못 가시는 분들이 재개발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못 가니까 주변에 빌라를 찾죠. 전세를 찾든 월세를 찾든 이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날걸, 큰일 날걸. 게다가 뭐 저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이번에 비중에서 제가 차치하겠습니다만은 일기 신도시 2주까지 가세하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 주택시장에 재앙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이게 다가온단 말이죠. 이제 절차를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그리고 임대도 적게 지어라. 힘드니까 지어만 주세요. 아파트만 지어주세요. 제발. 이거를 지금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분들에게. 근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 너희는 이제 큰일 났다. 뭐 추가 분담금 오르지. 쌤통이다. 공사비 올라가니까 이제 사업성도 없지. 이런 초등학생 같은 1차원적 분석을 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게 멈추게끔 정부와 서울시가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개발 투자한 사람들, 투자자든 투기꾼이든 그 관심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정부와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투자자분들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순간 주택 공급이 막혀버려서 공익을 달성할 수가 없네. 그 사익의 물꼬를 막는 순간 공익 달성도 물거품 되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구조입니다.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서울시처럼 빈 땅이 없는 도시들, 가용 택지가 없는 도시들, 무언가 하나 짓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 철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공급이 창조가 안 되는 이런 서울시 같은 도시들은 재개발 재건축 막히는 순간 주택 공급은 물 건너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88 대책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이제 하나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이 B아파트, 대체로 빌라입니다. 공급의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무제한으로 사서 매입해서 무제한으로 서민들에게 싸게 전월세 공급하겠다는 소리예요. 언제까지? B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 말은 뭡니까?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B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왜 정상이 아니냐?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을 내년도까지 11만 호 이상을 매입해서 공급하겠다. 서울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가겠다. 그리고 LH 내에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 잘 보세요. 여기 그 총괄 전담 조직이 신설하다 나오잖아요. 저희 회사도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 이 LH랑 SH 매입 임대에 대해서 그 어느 회사보다도 빠르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노하우가 쌓인 상태예요. 그런데 LH 이 서울 본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은 한 뭐 10대 명 앉아 있고 실제적으로 이 LH 매입 임대 상담을 도와줄 수 있는 인원이 한 3명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3명. 그런데 이 조직을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 거의 전 이렇게 봐요.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하는 이 매입 임대 사업이 무제한 매입하고 막 수도권에 내년도 말까지 11만 호를 사서 공급하고 이게 그동안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해.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정부랑 서울시가 발표하는 요 88 대책 상황도 과거처럼 뭐 어느 정도 하다 끝나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갈 거라면 제가 이 방송을 안 켰어요. 그런데 왠지 심상치가 않아. 달성은 못할지라도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 이 B아파트 특히 빌라의 공급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그냥 매입하나 보다 할 건데 지금 공급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SH와 LH가 이 시장에 크게 개입해서 작동을 한다면 저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봐요. 작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신축 매입 활성화. 그러니까 이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선 누가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민간 개발업자, 개발 회사들이 지어줘야지만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한다고 합니까? 총사업비. 총사업비라면은 토지대와 공사비겠죠. 그리고 각종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그 총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에서 그것도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대. 그러니까 에쿼티 10%면은 뛰어들 수 있으니 신축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게. 매입을 해야 되니까. 신축해주세요. 우리 매입하게. 그래서 임대 주게. 돈이 없는데요. 돈 없어? 걱정하지 마. 총사업비에 우리가 90%까지 2금융권도 아니고 1금융권에서 그것도 1금융권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저리로 해줄 테니까 신축해줘. 내가 매입하게. 나 임대 줘야 돼. 신축 매입 임대가 이 소리예요. 낮은 금리 1금융권. 보통은 이거 1금융권 활용은 우리도 못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2금융권 정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88 대책 발표할 때 서울시장도 부르고 우리 장차관도 부르고 금융위원장 뭐 감독원장 다 부른 이유가 금융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다 부른 거예요. 일단 그거를 뭐 후기 안정 대책 또 여기 내용이 섞여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는 껍데기고 내용물을 잘 보세요. 이 사업 해야 되는데 싹 다 풀어줘. 이거 안 도와주면 우리가 살 게 없잖아. 시작은 신축이라니까. 누가 지어줘야 살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의 물꼬를 트는 것을 신축 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거 엄청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단가 현실화. 이게 뭐예요? 비싸게 사줄게. 기존에 좀 미안해서 섭섭했지, 많이 섭섭했지. 섭섭하니까 안 짓지. 시장에서 더 좋은 값에 팔릴 수 있는데 누가 이 LH 신축 매입 임대를 합니까? 응?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 걸었어요. LH 상담해줘요. 근데 이거 얼마 정도 보세요? 이건 뭐 최대한 맥스 한 4억까지밖에 못 보겠어요. 근데 시장에서 예를 들면 한 뭐 5억에서 4억 후반에 팔려요? 누가 4억에 팝니까? 안 되겠네요. 좀 더 안 되겠어요? 어렵습니다. 이 지역의 이 물건 정도라면 4억까지가 매입가 단가의 한계입니다. 그럼 전화 끊고 끝난 거지.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가 지원해줄게. 현실화 시켜줄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윤희님, 정부에서 리얼패스에 접촉하겠네요. 제가 볼 땐 찾아오는 게 좋아. 왜냐면 지금 여기 이거 정말 하고 싶다라면 이분들 머리 맞대고 한 달 내내 밤새도 다 못 찾아. 그리고 사고 칠 수 있어, 지금 이분들이. 시장 개입을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상황이. 자, 이게 88 대책이었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 볼게요. 이거 보세요. 자, 국토부 보도 자료 보여드릴게요. 자, 8월 19일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 88 대책 발표했잖아요. 이 88 대책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 그다음에 차관하고 서울 부시장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모였냐면요. 우리 진짜 이 88 대책 내용 다른 새 것도 없어. 이거 우리 꼭 하자. 도원결이 다시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짐이 있어. 이거 지금
쇼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그리고 저는 제일 우려되는 건 이분들이 이 정책을 만약에 성공시키거나 근사치의 성과에 도달하는 그런 정책 성과를 보일 때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사실 저는 예측 못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빌라라는 이 비아파트를 이분들이 언제 그렇게 많이 겪어봤겠어요. 장관님 빌라 아세요? 모르실 거 아니야. 장관님 빌라 살아는 보셨어? 모르겠어 나는 이게 지금. 차관님은 빌라 아시냐고. 매입임대 살아보셨냐고. 빌라 전월세 살아보셨냐고. 안 살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단어 잘 보세요. 꼼꼼하게 단어를 봐야 돼. 이 88 대책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자는 소리예요. 성과라는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LH랑 SH가 항상 발표했던 것부터 신축 매입임대 목표 수량이 되게 낮았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나오지만 개발업자,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LH에 팔아야 돼요? 가격도 형편없구만.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과라는 것은 지금 뭐 11만 호다, 뭐 서울은 내년까지 2만 호다 막 발표를 했는데 성과는 일단은 수치예요. 그동안 이 신축 매입임대 사업 발표를 항상 목표치 물량을 100을 발표하고 현실은 10밖에 도달 못했지만 우리 정부는 100을 발표했고 지금 50, 60, 70을 도달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는 이 성과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장기 플랜도 아니고 조기에 빠른 기간 내에 이거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서울시랑 다시 한번 도원 결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8월 8일에 뭉치고 지금 11일 만에 다시 모였어요. 똑같은 내용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 이 얘기는 있지. SH도 참여해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아니 SH 매입임대도 해왔잖아 이런 분들 계시죠? 아니요. 거의 중단하다시피 해왔습니다. 그 오 시장하고 특히 지금 이 SH 김원동 SH 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반대했어요. SH 신축 매입임대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반대한다. 해왔고 오 시장도 초반부터 반대하다가 SH 공사 사장만큼은 아니어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SH 신축 매입임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마음 좀 돌려봐. 다 돌아섰어요 지금. SH 공사 사장 최근 인터뷰랑 2년 전 인터뷰 보시면은 지금 180도 다른 얘기 하고 있고 결국은 국토부 따라가는 거예요. 말 들어. 우리 이거 해야 되니까 너희도 이제 일단 반대하면 안 되고 서울시 너희들도 국토부의 뜻을 좀 받들어서 좀 도와줘.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88 대책에서는 오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그린벨트 해제 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따라가죠. 국토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공공 신축 매입 임대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꼭 이거 성공하자. 오 시장도 알았다. SH 공사 사장도 알았다.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봐봐요. 상황이 좀 이래.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시 다세대 주택 인허가 상황. 인허가는 건축 허가를 뜻합니다. 건축 허가.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4년도는 1월부터 6월 달까지입니다. 빌라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년에 서울에서 빌라 건축허가 3만 3천, 2015년에 5만 6천, 그리고 뭐 4만 5천, 3만, 주로 좀 적었을 때도 2만 5천, 2만 3천, 2만 4천 정도 1년에 건축허가 서울시에서 다세대 빌라 인허가 건축허가 받았던 물량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일단 14,000, 작년에 3,100, 올해 1월부터 6월 달까지 12,000. 큰일 났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서울시만큼은 우리가 이 빌라 신축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다 매입할게. 무제한으로 매입할게. 언제까지? 서울 빌라 시장의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상화될 때까지. 자,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금 한 11년치 통계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적어도 1년에 서울에서 빌라 건축허가 2만 정도 나와야 되는데 2만 세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상화 되려면은 지금 정부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2만 호 정도 신축 매입임대 하겠다. 그 말은 2만 호의 신축을 인허가 받아주세요. 지으려면 인허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2만 호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1년에 서울에서 빌라가 2만 호 정도 이게 쭉쭉쭉 새롭게 지어져야지만 우리가 겪어왔던 서민주택의 임대료 시장이 형성되어 왔어. 근데 지금 이거는 급감이 아니라 이거 멸종이에요. 정부가 당황하지 않을까요? 이건 누가 봐도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빌라 공급이 줄었는데 전세 안 오르던데 전세 사기 나오던데 그것은 126%라는 인위적인 잘못된 정책으로 시장을 억지로 틀어막고 있다고. 그거 평생 못 막습니다. 억지로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땐 지금 서울의 이 서민주택 임대료 있잖아요. 이거 한순간에 30-40% 그냥 올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 126%가 만능인 줄 알고 있어, 지금. 마치 금리 막 올려서 인플레 제어했던 것처럼. 그 카드는 영원히 쓸 수가 없는 카드예요. 영원히 쓸 수 있는 좋은 정책 카드는 시장의 질서에 순응하는 카드들입니다. 근데 지금 126%가 시장 순응 카드입니까? 인위적인 큰 개입이지. 또 원정관님 떠오르시네. 어찌됐든. 상황이 이래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인허가고 착공은 어떨까요? 인허가 받았으면 착공할 거 아닙니까? 착공해야지 준공할 것이고 어떨까요? 급감을 하고 있죠. 입주 물량 준공은 어떨까요? 준공은 난리 났지. 근데 지금 인허가 받은 이 물량이 나중에 착공하고 나중에 입주할 거 아닙니까? 난리 났지. 인허가가 시작이니까. 인허가 받고 착공하고 입주하니까. 인허가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내년도도 뻔해. 지금 보면 뻔하지. 그래서 정부가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역사상 서울시에서 빌라라는 이 물건이 탄생한 이후로 이렇게 1년에 빌라 건축허가 없던 적이 없어. 이 상태가 좀 더 유지되면 그리고 요 두 해, 23년, 24년도에 이 빌라 인허가 급감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 이 서울시 빌라 시장에 아직 아무런 작동도 안 들어왔어.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에 있으면 결과가 있을 텐데 결과가 아직 시장에 작동도 안 했어. 만약에 저 126% 강제적으로 전세 못 올리게 만드는 전세가 상한제처럼 나쁜 저 제도가 지금 없었다면 이미 시장에 작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126%로 강제적으로 임대 못 올리게 막아놨더니만 이거에 대한 결과의 유발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126%는 때가 되면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영원히 쓸 수 없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골마 터져가지고 시장에 더 큰 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에 비아파트 신축 무조건 해줘. 무제한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다 사줄게. 돈 없어? 돈 다 대줄게. 가격 마음에 안 들어? 가격 올려줄게. 현실화 시켜줄게. 가격 다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지어만 줘. 우리 지금 이거 서울 내년까지 2만 원 지어야 돼. 여러분 아까 통계 봤지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다세대 인허가가 1200건입니다. 1200세대예요. 빌라 한 동에 20세대 지어. 1200이면은 한 달에 200세대 짓는 거예요, 서울에. 200세대면 빌라 10동에서 11동이에요.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이 넓은 서울시 전체에 한 달에 빌라 10동에서 11동 정도 허가 접수하고 있어. 난리 납니다, 이제. 봐요. 근데 지금 빌라 이거 안 오른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 많이. 국유화시나 얘기하고 있죠, 봐봐요. 정말 정부가 목표치 도달했다. LH가 내년도까지 SH랑 합작해서 서울에 빌라 2만 호 신축 매입 임대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빌라 급등합니다. 자,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말입니다. 시작, 근원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토지부터 얘기할게요. 저 개발업자라고 쳐요. 이거 좋은데? 90% 돈 빌려줘? 에코티 90%야? 근데 또 1금융권 뭐 하나은행, 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막 2점 몇 프로 막 해준대. 야, 최고네. 돈 없어도 되네. 그리고 전화 통화해보니까 왜 이렇게 친절해? LH에서 뭐 지어만 달래. 값은 뭐 시원하게 쳐주겠대. 자, 그러면 이제 땅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뭡니까?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알아보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다른 도시는 뭐 그렇다 쳐. 서울에서 단독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낡은 집입니까? 서울 시내에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 지을 맨 땅 있습니까? 서울은 가용 택지가 없는 도시예요. 빌라 한 동 지을 맨 땅도 많지가 않아요. 빌라 한 동 지을 맨 땅은 뭐가 있을까요? 고물상자리 같은 거 있을까? 없어. 거의 없어요. 뭐가 차 있지. 그래서 빌라 하나 짓더라도 뭘 철거해야 돼. 뭘 철거합니까? 단독 다가구. 그거 철거해서 땅을 마련하겠지. 그래야 빌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LH 사업이 나 마음에 들어. 어렵게 분양 안 해도 되고 돈도 많이 빌려주고 좋은 값에 막 사준대. 애들이 막 혈안돼 있더라. 땅을 막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해 사람들이. 자, 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땅값이 엄청 뜹니다. 안 사도 돼. 알아만 봐도 뜹니다. 부동산들이 뭐지? 최근에 이거 뭐 빌라 시장 전세 사기 얘기 나오면서 빌라 짓겠다는 얘기 쏙 들어가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더니만 갑자기 왜 이렇게 찾아와서 LH구나. SH구나. 신축 매입 임대 한다고 저렇게 날뛰는구나. 근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아. 나도 해볼까? 다 뛰어들어. 그러면 이제 땅값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땅값은 바로 어디로 연동되죠? 빌라값. 단독주택 땅값은 빌라 공급의 원가예요. 오케이? 우리 옛날이면은 이제 빌라 사면 정말 큰일 난다 얘기했던 인식이 팽배했을 때가 2000년 초반에서 뭐 90년대 후반, 2001년, 2년, 뭐 3년 요때. 빌라 사면 뭐 매일날 떨어져.
근데 24년도 현재도 그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상황이 아예 다른데 아무튼 간에 그때 그랬지. 가만히 보세요. 그때 왜 그렇게 빌라 많이 못 오르고 오히려 막 내려갔을까요? 빌라를 1차 지었는데 2차 때 더 싸게 지을 수도 있어. 왜? 땅값이 그대로야. 또는 더 싼 땅을 구할 수도 있었어. 단독주택을 더 싸게 구할 수도 있었어. 지금은 어떻죠? 그게 불가능해. 왜? 거의 안 남았거든. 그땐 단독이 많았을 때예요. 지금 단독이 별로 없어. LH의 매입임대 사업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 성공의 과정 속에서 서울의 단독주택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 단독주택 땅값의 상승은 빌라 가격 원가 상승과 가격 상승으로 바로 연동됩니다. 두 번째, 이거는 원쿠션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빌라 가격이 왜 오르는지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는 게 있어. 4억 5천 시세에 있는 동네가 있었어. 빌라가 뭐 투룸 채당 4억 5천이래. LH에 전화했더니만 3억 7천 8천 얘기했었어요. 근데 전화하니까 4억 5천에서 4억 4천 정도 가능하대. 뭐지? 그래요? 갖고 오시래. 갖다 줬어요. 진짜 판 거야. 야, LH가 이 동네 투룸 빌라 4억 5천에 사줬어. 이 소문은 그냥 삽시간에 퍼집니다. 이제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분양이나 일반적인 매매를 하는 물건들이 과연 LH 매입 가격보다 싸게 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 나 5억 받아주세요. 하나님 5억은 무리예요. LH도 4억 5천에 사갔는데 왜 5억이 왜 안 돼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그래서 LH와 이 SH의 매입임대 사업이 성공하는 날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벌어질 일을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 수반 없이 이 정책만 깔끔하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우리 아까 자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인허가 그래프. 지금 빌라 공급이 너무너무 없잖아요. 자 실패한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 없다는 소리야.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공한다면 제가 얘기했어요. 성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일은 얘기했고, 이번에 실패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계속 그래프가 이 상태야. 못 지어. 멸종은 계속 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자, 계속 가는데, 저기서 모아타운 이주한대. 저쪽은 신속통합 이주한대. 저 동네는 역세권 개발로 이주한대. 여긴 또 재건축을 또 이주한대. 기간도 막 단축해주고, 저쪽 재개발 재건축 또 하는데 이주도 하고 아파트 새로 짓는데 임대주택은 또 적게 짓게끔 줄여줬대. 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세 급등합니다. 그럼 126% 틀어막으면은 보증금 한도 걸리고 월세 그냥 로켓포 쏩니다 이제. 게다가 임대사업 문재인 정부 때 시작돼가지고 이제 기간 다 끝나서 족쇄 풀리는 사람들은 시장 시세대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세가 상승을 토대로 빌라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거는 상승. 정책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빌라 급등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봐봐. 그는 급등, 실패한다면 상승. 뭐가 됐든 이건 위로가.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빌라 투자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얘기합니까? 갭부도 모르는 소리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야. 지금 빌라 투자하는 거죠. 갭 투자하는 분들은요. 그걸 부자변보 구독자분들만큼 아셔야 돼. 근데 해보세요. 원칙상 우리가 투자를 논할 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맞죠. 그런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막 뒤틀리고 126%의 인위적인 작동이 막 하고 있고 빌라는 유례없는 이 초급감 상황 속에서 LH는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하고 있고 뭔가 상황들이 완전히 개판 5분 전으로 극과 극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지금 빌라 투자는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 말도 안 되는 이 조건이 벌어졌어. 판이 깔렸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상황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두 번, 세 번 물으실 필요가 없어. 그럼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각자 알아서. 저는 제 판단대로 가는 것이고, 설령 이 판단이 틀릴지라도, 그거를 뭐 비난하거나 할 분들은 애초에 부자 마인드는 없으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고, 난 이해했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 이게 맞는 것 같아 하실 분들은 솔직히 돈 탈탈 털어서 한 8천 정도 모았어. 아파트 투자하고 싶어. 아무리 저 강북에 뭐 뒤져봤자 아파트 갭 투자하려면은 2억 8천 3억 필요해. 세금 내고 뭐 하려면. 그럼 계속 2억 모아야 됩니까? 안 돼. 제가 볼 땐 되지도 않아. 그거 2억 모으느라고 전월세 빌라 살면서 2억 모으면 그때는 그 돈이 나중에 빌라 갭 투자 돈 될걸? 응? 지금 상황에서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자, 공지사항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부자본법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 가입해서 정보 받아보시면 받아보시고 세미나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세미나 신청하러 가기 누르셔서 여기 예약 누르고 기초반 들으실 분들, 실전반 들으실 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물 정보 어제 그 우리 이 미아동께 올라갔죠? 미아동 1억 투자 요거 뭐 3로 신축 올라갔죠?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 또 영상 공식적인 공개되는 영상이 아닌 그런 매물 정보도 있습니다. 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요거 누르시고요. 매물 정보 요청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